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글로벌식스 이혜림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오늘 상대지수가 모두 좀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로 좀 더 안정적인 하락을 나타내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한다면서 굉장히 기준금리 인하 첫 발걸음을 뗄 때까지 많은 자신감을 필요로 한다라고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개별 종목 가운데 테슬라가 약세가 두드러지는 등 오늘의 마감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클로징 라이브 시작합니다. 현지 연결할게요.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약세로 3대 지수가 좀 마감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쯤 해가지고 3월이든 5월이든 금리는 인하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그래도 있으면서 시장이 좀 괜찮은 모습 보였는데 주말 동안에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60minutes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3월달 금리 인하는 너무 이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장이 오전장에 크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시장 하락에 따라가지고 다시 기술주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엔비디아 쪽에서 좋은 소식 들려오면서 반등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미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지고 좀 굉장히 불안한 어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실에 대해 가지고 아무래도 일부 지역의 소규모 은행들은 문을 닫든지 아니면 합병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그래도 관리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마무리는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되는 것에 있어가지고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14%까지 하락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 40%대 유지를 하고 있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5월달 금리 인하 기대치도 하락하면서 53%에 불과한 그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데이터 자체가 괜찮다 보니까 굳이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2%대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 지켜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최근 이틀 동안 7.5%나 급등을 하면서 4.15%대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제 2022년도 여름에 금리 인상할 때처럼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의 배경이 되는 게 이제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온다는 건데 지난밤에 ISM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지수 PMI 데이터도 나왔는데 종합지수가 53.4가 나왔습니다. 13개월 연속해서 영역이 지금 확장 국면에 있는 이런 상황이고 신규 주문이라든가 고용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주가 하락에 기여를 한 거는 뭐냐면은 서비스업 가격이 64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데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낮추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주가가 조금 멈칫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앞두고 연준위원들 발언이 매일 있는데 지금 10명 넘는 연준위원들이 발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연준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혼란하고 약간 버블이 있다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파월 의장의 발언을 맞춰가지고 시장이 흥분 상태로 돌입하지 않도록 자제시키는 형태로 그런 어떤 논조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적 발표 지속됐는데 내일은 일라이릴리나 길리어드 같은 제약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알리바바, 월트 디즈니, 우버, CBS 같은 소비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하고 지난밤하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제 이슈를 보였던, 관심을 보였던 이런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메타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타가 실적 발표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20%나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조금 이제 이 실험 물량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50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최초로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370억 달러, 최대 규모로 지금 300억에서
370억 달러 정도에 이르는 AI 칩 구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이제 분석하는 거는 메타의 실적 발표가 단순하게 대기업들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장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월 달에 M7 기업들 잔치를 벌였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고객들 그리고 소비자들로 주식시장에 관심이 좀 옮겨질 것이다. 이런 논조로 지금 기사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라든가 코카콜라 같은 대기업들이 고객으로 있고요. 구글은 맥도날드, 버라이전, 무디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도 뭐 뱅가드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월트 디즈니 이런 회사들이 주요 고객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이나 소비자, 개발자들을 위해서 도우미를 제공하는데 이제 역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자기네가 좀 주도를 해가지고 인공지능 시장을 크게 확장하겠다라는데 목표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를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정말 인공지능 관련해서 대기업들이 불꽃처럼 피어올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수익을 놓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높은 가격에 따라붙는 것보다는 지금 메타의 저커버그가 말했듯이 이 인공지능 시장이 소비자들 쪽으로 관심이 옮겨지게 된다면은 앞서 말했던 그런 고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길목을 잘 잡고 있으면은 2024년도 남아있는 11달 동안 좀 새로운 또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10명가량의 연준위원들, 페드 당국자들의 그 발언을 앞두고 좀 그것을 좀 주시하는 모양새인데요. 종목별로는, 오늘 업종별로는 어떤 특징을 보였습니까? 네, 지난밤에 재료 업종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부동산이나 유틸리티, 임의 소비재 같은 업종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들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정보 기술 쪽에서는 엔비디아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맥도날드 관련된 얘기를 좀 할 텐데, 이미 소비재 업종 중에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이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쪽 산업이 이제 레스토랑 쪽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해외 매출이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 전체적으로 매출은 8%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도 7% 증가했고 EPS도 2달러 95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지난 10월 달에 맥도날드가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무료 식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중동 지역 고객들이 좀 분노를 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제 무슬림 국가들이 또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같은 데도 보면 무슬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감소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될 줄은 그때는 몰랐던 건데 어쨌든 지금 미국 시민들도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매출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미국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그 가격을 좀 인상하는 부분 그리고 해피밀 콜라보레이션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한 4%대로 증가하는 모습 보이면서 중동 지역에 약세를 만회를 했고 다만 지금 미국 사업이 매장 방문하는 숫자가 트래픽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5% 정도 감소했는데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나왔던 종목들 역시나 이제 테슬라를 안 볼 수가 없는데 테슬라가 사실 미국 전체 지난해 전체 전기차 판매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한 62%대에서 감소한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기고 있고 이제 시장 점유율이 자꾸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너무 많이 낮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성장이 마이너스 3%, 수익이 마이너스 40%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성장률이 눈에 띄게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회사 측도 그렇고
기관들도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난밤에 이제 독일의 소프트웨어 경영관리나 인사관리 프로그램 만드는 SAP라는 회사가 전기자동차 자기네 회사에서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게 지난번에 렌트카 업체 헐츠에서 2만 대 보유 물량을 중고차로 내놓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180달러를 장중에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5%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격을 아예 295달러에서 225달러로 20% 이상 그렇게 급락시켜버렸고 지금 시장에서 조금 성장률 자체도 7%밖에 안 될 거다라고 굉장히 낮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평균 목표가도 210달러 수준으로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캐시우드가 대표로 있는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또 한 8만 8천 주 더 사들이면서 테슬라에 대한 사랑을 보였고 테슬라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 목표가를 800달러로 100달러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골드만삭스에서 또다시 625달러에서 800달러로 급격하게 이렇게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수 등급을 재확인했고 그리고 확실하다라는 목록에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한 거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전망에 있어가지고 2005년도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 부분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온 게 AMD의 MI300 신제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AMD 측에서는 이 MI300에 대해 가지고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반드시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번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AMD MI300 플랫폼이 잘 팔리고 있긴 하지만은 엔비디아의 시장을 갖다가 점유율을 갖다가 뺏어갈 만큼 그렇게 강력한 제품은 아니다. 엔비디아의 저가 제품이나 신제품들이 더 강하게 매출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 2026년도까지도 엔비디아의 수익 추정치 자체를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게 잡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는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 경신, 테슬라의 약세를 좀 확인한 아침입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